자,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 부산행 열차에 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판단은 부산 부동산의 폭등, 그런 급등 왜 일어났을까요? 투자 세력, 투기 세력들이 불을 지펴놨다. 그렇게 말씀해 드릴 수 있어요. 11월 8일 총선 전에 규제가 부산은 완전히 풀린다는 거를 이미 그 정보를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거를 확신한 일부 세력들은 10월부터 부산을 난도질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규제가 풀릴 거를 확신하고 그 당일과 다음 날까지도 계좌를 엄청나게 따서 돈을 쏘죠. 이거는 첫 번째는 규제가 풀린 걸 예측한 투기 세력들의 선진입. 두 번째는 지금의 현상이에요. 돈이 갈 데가 없어. 경제도 안 좋아. 그리고 세계 정세도 불안해. 그러니까 안전한 거는 부동산이다. 그 중에서도 규제가 풀리고 2년 이상 하락이 왔던 부산에 선진입을 한 겁니다. 대대광도 거의 9억에서 10억입니다. 그런데 부산의 대장 해운대가 8억이 안 됐죠. 지금은 이제 뭐 1, 2억 오른 데도 있긴 하지만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부산이 다른 지방의 동생들보다 오히려 작아 보였던 거죠. 더 저평가돼 보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대구의 수성구보다도 부산 해운대가 싸 보이니 이제는 들어가도 된다. 저평가돼 있다. 그런 확신에 선진입을 한 투기 세력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오르죠. 물건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닌데 그들이 다 쓸어 담은 거야. 그리고는 뒤늦게 이때 안 들어가면 안 된다 해서 규제 풀리고 일주일 열흘 동안도 대대적으로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은 지금의 투기 세력에 의해서 폭등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 부산행 열차에 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판단은 본인이 하시고 본인이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런 조언을 드릴게요. 감당할 수 있으면 들어가시라. 그리고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고 매도 시기가 예상을 할 수 있으면 과감하게 들어가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 제가 그렇게 얘기를 드릴까요? 자, 이게 실수요를 통한 자연스러운 이 시장의 사이클이 아니라는 거죠. 인위적으로 유동성 장세에 불을 붙여놨고 이걸로 인해서 가고 있는데 이 유동성 장도 관성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그 흐름을 타면 오래 갈 거예요. 근데 우리가 1년 안에, 2년 안에 바로 팔 수 있다는 그런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금 문제도 있고 1년 이내에 매도를 하시면 그랬을 때 지금 뒤늦게 갔을 때 과연 우리가 매도를 할 때 받아줄 사람이 있느냐 이거를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자, 부동산은 살 때 올랐다고 좋아할 필요 없어요. 왜냐? 매도가 중요한 거죠. 매도하기 전에 그 돈은 내 돈이 아니다. 주머니에 들어오지 않은 돈은 내 돈이 아니라는 거 제가 분명 말씀드렸습니다. 자, 2년 후, 3년 후 또는 4년 후에 매도를 할 건데 그때 그 가격에 우리가 못 한다. 이러면 어떨 거예요? 가장 지금 많이 들어가고 있는 갭 투자. 이 전세가가 올라서 자연스럽게 매도가를 올린 그 실수요자 시장이 아니란 겁니다. 전세가 그렇게 많이 오르고 실수요를 통해서 탄탄하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유동성과 이 투자 세력들이 들어와서 인위적으로 그 올린 게 언제까지 지속될까요? 아무도 예상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투자금을 넣으시고 내가 뺄 때 매도 타이밍까지도 확신이 드신 분들, 이런 분들은 투자하세요. 근데 그게 아니면 그냥 이번 타이밍 쉬시고 실수요가 움직일 때를 확신을 하시고 그때 들어가셔도 늦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부산에서 내가 늦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어디 들어가느냐? 부산 해수동, 남구, 그리고 그 인근으로 퍼지겠죠? 연제구. 다음으로 갈 때를 들어가시면 되는 거고 그것도 늦어요. 그러면 부산과 연관이 되고 부산 사람들이 이동을 해서 살 수 있는 지역, 김해나 양산이나 이런 지역 쪽에 부산 지하철이 나 있거나 부산에 직주 근접이 가능한 그 지역에 또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거기도 늦어요? 그러면 수도권 아직도 괜찮아요. 수도권에 세금 문제 골치 아프시죠? 비규제 지역이 있고요. 저는 대전도 아직도 괜찮다고 봅니다. 자, 이렇게 과욕을 하는 게 결국은 하락장에 맞으시면 정말 큰 고생하십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시고요. 부산만 투자처가 아닙니다. 또 부산이
확실한 반등과 상승이 들고 그러고 들어가셔도 늦지 않아요. 상승 오죠? 상승 1년, 2년 만에 안 끝나요. 잠시의 이런 흐름은 있지만 최소 3년, 4년은 오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 급하게 들어가셔서 망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저의 결론입니다. 제가 블로그와 카톡을 보면 이런 질문이 정말 많이 나와요. 노 선생님, 이제는 어디를 투자해야 됩니까? 어디가 과연 이제 오를까요? 그런 거 그냥 묻지 마세요. 이거 뭐냐? 부동산의 본질을 공부를 하시고 자기가 그 투자 철학이 있으셔야지 이런 때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계속 남들 따라 군중심리 따라 가다가는 한두 번은 버실 수 있죠. 그런데 종국에는 위기 속에서 무너지고 이 시장에서 떠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본질, 그리고 왜 가격이 오르고 왜 가격이 내리는지 그거에 대한 스터디를 하시고 투자를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이 투자에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냥 모의 투자를 해보세요. 이게 부산이 오른다 이러면 그냥 내가 이거를 보시고 이 지역을 들어간다 생각하시고 이때 매수 생각을 해요. 질 때 돈 안 넣고. 그리고 그 뒤에 1년, 2년의 흐름을 보시고 올랐어. 아, 그때도 들어가서 됐구나. 그럼 왜 올랐는지를 공부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교훈을 삼아서 그 다음 지역을 들어가시면 그게 또 기회가 되고 투자 성공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1년, 2년만 칼을 가시면 평생을 쓸 수 있는 무기를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걸 가지는 게 부동산 투자의 관건입니다. 자, 이러한 거 혼자서 쉽지 않죠. 책도 보시고 개천고 노 선생과 함께 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본질을 알아가는 방법들, 그리고 흐름을 파악하는 방법들을 국내와 해외 부동산을 접목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의 오르는 원리를 공부하시면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투자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자산을 지키는 방법이 될 거고요. 제가 거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영상들로 또 앞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조금 급하게 이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저는 사실 부산의 이런 형상을 보고 크게 흔들리진 않았거든요. 근데 의외로 제 주위에 많이들 흔들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 좀 천천히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결정을 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 투자 위험한 거 들어가서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겠죠. 근데 그건 정말 위험하니까 리스크가 높다는 겁니다. 우리는 안전한 투자, 잃지 않는 투자, 오랫동안 할 수 있는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하루살이 투자, 그리고 투기 세력 따라가는 투자는 정말 조심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이 여러분들께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개천고 노 선생이었습니다.